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악보를 가르칠 때 뭐 글씨를 모르는 5, 6세 아이는 물론이고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7세, 8세 아이들한테 악보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가르치시나요? 뭐 높은 음자리표부터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은 가운데 도부터 시작해서 아래도 위에도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글씨를 모르는 유아는 물론이고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기초 아이들한테 악보를 가르칠 때 반드시 5선이 아닌 이것부터 가르칩니다. 요즘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드시죠? 저는 2005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부터 학원을 운영했는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장에 느끼면서 점점 느껴지는 건 와, 점점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미디어의 노출도 많아지고 특히나 코로나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악보를 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어느 moment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악보를 보는 거, 읽는 것 자체가 굉장한 머리를 쓰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한테는 이게 되게 힘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요즘 어머님들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만해 하지 마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피아노는 약간 등한시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진짜 되게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이 악보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특히나 글씨를 모르는 유아를 가르치면서는 반드시 이걸 해결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5선이 아니라 1선부터 가르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5선을 악보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어디가 1층이야?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1, 2, 3, 4가 아니라 맨 위를 1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생각해봐. 아파트는 어디가 1층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서야 1, 2, 3, 4, 5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이 5선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다가가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5선을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1선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선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줄 개념, 그다음에 줄 아래, 줄 위에 개념을 인지시키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맞아요. 줄과 줄 사이에 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5선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게으름화해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1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5선을 확장해 나가는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게으름 공부를 시키는지, 또 하나 뭐 5, 6세 아이들이야 이렇게 일줄만 줄 하나만 놓고 줄에 줄 아래 줄 위에 이렇게만 가르쳐도 어머니들은 와 하지만 사실 8, 9세 정도만 돼도 일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되게 유아틱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또 어떻게 지도를 하면 되는지 그 방법들을 제가 한번 쭉 연결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연령대별로 혹은 어떻게 단계를 나가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제일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 줄의 개념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줄에 걸렸네. 얘는 줄 아래, 얘는 줄 위에. 이 개념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건 사실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줄 아래, 줄 위에를 가르쳐. 그래서 이 줄의 개념을 알려줄 때 스티커 붙이는 방법, 교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앞전 영상들에 다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냐면 차례 가기. 제일 처음에 제가 지도해 봤을 때 상행, 그 다음에 하행을 알고 있는지,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개념을 아는지, 그 다음에는 차례 가기, 도레미파솔 1, 3, 4, 5 이렇게 가는 걸 아는지, 우리 얘기하는 건너뛰기 1, 3, 5, 2, 4, 6 건너뛰기 개념을 아는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더 붙이면 머무르는 거,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걸 아는지, 이렇게만 가르치면 사실 아이들이 악보를 읽는 건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버전은 이 버전이에요. 그냥 차례대로 가는 버전. 그래서 사실 줄 하나에는 1, 2, 3, 2, 3, 4 요 세 가지 숫자, 세 가지 개념만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준점을 주실 적에
우선 차례 가기로만 문제를 계속 내보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올라가는 거 아는지 내려가는 거 아는지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여기 선생님들이 기준점을 줄에 주는지 줄 아래에 주는지 줄 위에 주는지에 따라서 또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이 개념을 가르치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1일 때 1, 2, 3 이거 당연히 알아요. 왜냐면 아이들 하나씩 커지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라고 하는지 여기를 2라고 하는지 이 2인 거를 아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2인 거를 알면 요거 이해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쉽겠죠? 그 다음 반대로 이거 숫자를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이도를 조금 바꿔보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기준점을 또 여기다가 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느낌이어서 이때도 아는지 내 차례 가길 다 알아. 그러면 저는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이렇게 건너뛰기 내보고, 이때 하행인 거 알아서 3, 2, 1을 하는데 여기를 2라고 하는지 1이라고 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1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건너뛰기까지 아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게 줄에 누가 숨어 있는데?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요거 몇 번 반복해서 몇 번 반복만으로도 이해하는 아이가 있고 몇 번 반복을 해도 모르는 아이가 있고, 이거는 아이의 이해도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계속 다르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반복을 하게끔 해서 이해를 시키시면 아이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은 이렇게 머무르는 거 아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가 2가 아니라 2라고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1이라는 걸 아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서 일선만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요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 하나로만 요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아이가 숫자로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개 이름 넣어보는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여기가 줄 아래가 도면 도레미, 이때 또 파라고 얘기하는지 미, 레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잘할 거면 정말 뭐 영어계 이름을 넣어보다든지 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라는 얘기 하는데, 만약에 줄이 미라면 미 아래는 누가 살고 미 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항상 만약에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이들 하여금 고정관념을 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2줄이 나오고 3줄이 나와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막 다양하게 이걸 다 이해했던 전제하에 내줬을 때, 만약에 2번 줄이 미라면 얘네들은 뭘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요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미레 도 미, 파, 솔, 라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가는 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를 속으로 말해서 이 줄 한 줄 이걸 약간 계산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요렇게 이 원리를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5선으로 확장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해 나가면서 나중에 5선이 딱 완성이 되면 음자리표 그려주고, 꼼짝마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가 오면 여기가 솔자리야,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1선 완벽하게 이해하고 2선까지만 돼도 3선부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책상에 앉아서 연필 잡고 색연필 잡고 약간 공부한다라는 개념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악보를 읽고 개 이름을 확인하고 보고 이제 쳐야 되는 작업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저렇게 일선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게임을 하면서 숫자, 개 이름 넣어서 이제 아이가 이해하게끔 했어요. 근데 사실 저 정도의 난이도는 4, 5세, 6세 아이들이 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되게 신기해하세요. 그런데 이게 약간 7세, 8세 이렇게 가면 약간 애매할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피아노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테크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손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 이 일선을 가지고 비행기 노래를 대입시키면 2번, 3번, 4번 손가락만으로도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가지고 저는 4세, 5세 아이들도 연주를 시켜요. 물론 테크닉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악보를 가지고 아이가 일선 그 비행기 악보를 가지고 2번, 3번,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연주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른손만 할 수 있냐? 아니요. 여기에 왼손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만약에 2번 손가락이 도라면
미래 도레 시키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손가락이 파라면 F키가 돼서 라솔 파솔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연령이 어리다면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한테 뭐 다장조야, C키야, 뭐 F 메이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하진 않지만 저 약간 이렇게 6, 7세 아이들한테 이렇게 건드려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같은 거 같은데 달라요.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이론적으로 무슨 장조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아이가 이렇게 노래도 되고 이렇게 노래도 되네. 약간 저는 도집이야. 여기는 파집이야. 여기는 솔집이야. 이렇게 표현하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뭐랄까, 뭐 되게 대단한 이론을 알지 못해도 이런 다양한 색깔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수업해보면 아이들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앞으로 유튜브로 찍어볼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 가져가는 것도 알려드리고 교구 사용할 때 알려드렸었는데 그런 거 사실 완전 유아로 내려가는 수업이어서 제가 원장님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7세, 8세, 9세인데도 악보 보는 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1선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했는데 또 그랬더니 원장님들께서 그런데 얘를 이거 갖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와, 얘 어떻게 연주시키죠?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조금 하나씩 영상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 일선을 가지고도 다양한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테크닉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양손까지 넣어서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양손 연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야 다시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비행기 악보를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천안 유리드믹스라고 치시면 아마 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타고 들어가셔서 비행기 일선 악보라고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 인스타로 넘어가셔서 프로필 링크에 있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선생님 비행기 악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또 타고 들어가셔도 비행기 악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악보 보시고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이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이제 아마도 8세의 나이 일주일에 한 2번, 3번 등원한다고 쳤을 적에 한 달이면 비행기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비행기 연주 개 이름 3개면 되는데 5선일 필요가 있을까요? 1선도 충분한데 굳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시면 사실 아이들한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무언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잘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학원 오래 다니지 않지? 왜 이렇게 금방 끊지? 왜 엄마들은 힘들면 왜 그만두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건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엄마의 교육관이니까. 그래서 저는 뭘 고민했냐면 그러면 그런 말이 아예 안 나오게끔 좀 쉽고 재밌게 가르쳐야겠다. 근데 저는 약간 놀이식의 수업은 지향하는 편이에요.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같이 느끼지 않으면서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생각까지는 바꿀 수 없잖아요. 대신 나는 선생님이니까 이걸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까 그 하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내 영역 밖의 일이야. 그러면 과감히 딱 놓으세요.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랜 시간 현장에 있어 보니 터득하게 된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자, 제가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